자, 이제 비공식적인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네이버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마케팅 채널에서는요, 이 광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통 이런 광고들은요, 그 각 채널들의 정책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법적인 문제로.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리지만 이걸 사용할지 안 할지는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비공식적인 상품 첫 번째는요, 좋아요나 구독자 수 늘리기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그리고 카페 등등등 이 좋아요나 구독자가 필요한 플랫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유령 계정 혹은 휴명 계정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카카오 스토리 같은 경우 1000명을 만들어 주는데 50만 원을 달라고 하는 그런 광고 대행사도 있는데요. 그 1000명이요. 유령 계정이나 휴명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1000명이 되는 게 아니라 좀비 회원들이 1000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보기에는 좋지만 마케팅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자 늘리기는요, 마케팅적인 효과도 없고요. 4번 보시면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이런 작업을 통해서 좋아요를 누르면 계정이 정지되는 사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효과도 없고 그리고 계정도 정지될 수 있으니까 저는 비공식적인 상품 첫 번째 좋아요, 구독자 늘리기는요, 굉장히 비추합니다. 자, 비공식적인 상품 두 번째는요, SNS상에서 이벤트입니다.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등등에서 SNS 이벤트 많이 진행을 하시거든요. 자, 이때 페이스북과 카카오스토리와 인스타그램은요, 광고를 집행하더라도 광고 대행사의 특별한 그 수수료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이버의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100만 원의 광고비를 네이버에 지불을 하면요, 그 중에 일부분은 우리의 광고를 도와준 대행사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몇 퍼센트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1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더라도 이 광고를 도와준 광고 대행사에게 별도의 피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대행사에서는요, 어떻게 수익을 보전하느냐 하면요, 이벤트를 기획해 주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 필요한 이벤트 페이지까지 만들어주고 거기에 광고 비용을 붙임으로써 이제 그 에이전시의 수익을 보전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비 플러스 기획비가 이 이벤트의 전체적인 광고 비용이 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일부분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요, 이 기획비가 얼마나 받느냐는 이제 에이전시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과연 이 기획비를 내고 이 이벤트가 성공적인 마케팅 효과가 있는가는요,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기획을 하실 때는 에이전시와 굉장히 밀접하게 의사소통을 하셔야 비교적 효과적인 광고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고 또 가장 많이 관심이 있는 네이버 상위 노출 비공식 상품입니다. 일단은요, 네이버는 비교적 어뷰징, 즉 우리가 쉽게 말하는 상위 노출 작업에 취약합니다. 두 번째는요, 통합 검색 대부분이 작업이 가능합니다. 제가 뒤에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것도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세 번째는요, 최근에 모바일 노출이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검색 광고 효과가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점점 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검색 광고보다 효과가 좋은 블로그, 카페, 동영상, 이미지 등등의 이런 상위 노출이 훨씬 더 인기가 있고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자동 완성인데요. 제가 모 키워드를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출되는 업체명 혹은 키워드가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이 키워드를 쳤을 때 나오는 이 업체명들이 간간히 끼어 있잖아요. 대부분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서지도사라고 쳤을 때 어떤 업체가 뜨면 저희는 무의식적으로 이 업체가 유명한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 완성을 통해서
이 브랜드의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와 함께 연관 검색어 역시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독서 지도사라는 키워드 쳤을 때 연관 검색어 뜨잖아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렴풋하게 봐도 몇몇의 업체명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100% 작업을 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작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의 업체명을 노출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자동 완성과 마찬가지로 연관 검색어의 경우도 브랜드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죠. 예를 들면 독서 지도사를 쳤는데 오씨 아줌마 방과후 센터가 떴다라고 한다면 오씨 아줌마 방과후 센터 유명한가? 라고 해서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겠죠. 다만 여기 연관 검색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연관 검색어 대신 추천 검색어가 적혀 있는 키워드에 대해서는요. 현재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관 검색어에서 내 업체명 혹은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노출시키는 거, 요것이 연관 검색어의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지도 상위 노출입니다. 자, 제가 지금 은평구의 한약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요. 만약에 제가 E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E인데 A까지 올라가고 싶다. 작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서 노출되는 키워드 역시도요. 상위 노출 작업을 통해서 노출이 되고요. 이는 PC 모바일 동일하게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오프라인 매장 혹은 맛집 혹은 병원 등등에서 이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도와 마찬가지로 또 중요한 부분이 사이트겠죠. 지금 제가 나오는 이 화면은요. 독서 지도사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사이트명이 나옵니다. 만약에 독서 지도사를 쳤는데요. 세 번째가 오씨 아줌마 독서 지도사 교육원이라고 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5위 밖에 있는 6위, 7위 있는 업체보다 오씨 아줌마 독서 지도사 교육원을 더 많이 클릭하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업체들은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려고 하겠죠. 이거 작업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트 영역에 노출되는 이 순위 역시도 네이버의 작업을 통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지식인 부분인데요. 지식인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질문 답변을 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질문하고 내가 답변하고 하지만 질문자와 답변자는 서로 상관없는 듯한 이렇게 이제 꾸며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 지식인 질문 답변으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인기였는데 최근에 네이버가 지식인을 통해서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엄하게 지금 심사를 보고 있기 때문에요. 과거에 비해서 2010년 이전에 비해서 효과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모바일에서 이 지식인이 상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지식인 작업은 아직도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는 업체한테 맡기면요. 업체가 알아서 질문 답변을 해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블로그입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 여러분들이 교육도 들으실 수도 있고요. 업체를 통해서 진행도 하실 수 있는데요. 가장 이 상위 노출 부분에서 인기가 좋은 영역이고요. 일반적으로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내가 쓴 블로그를 상위에 노출시켜 주느냐. 두 번째, 글은 내 글인데 이 글을 광고 에이전시에 노출이 잘 되는 블로그에 써서 노출을 시켜주느냐. 세 번째, 체험단을 통해서 노출을 시켜주느냐. 이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요. 지금은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을 통해서 블로그가 저품질이 되어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는 소중하기 때문에 내 블로그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쉽게 말하는 죽어도 되는 블로그, 나에게 죽어도 영향을 안 주는 블로그, 이런 2번, 3번 블로그에 작업을 걸어서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경우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요, 뉴스입니다. 뉴스 역시도요.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노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제목을 대충 보시면요. 이거는 조금
홍보성 기사인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몇 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요, 언론사와 제휴를 통해서 뭐 일정한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고요, 일정한 후원을 통해서 뉴스 영역에 업체명과 함께 중요한 키워드가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3월 1일부터 언론 홍보에 대한 규정이 되게 심화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뭐 적극적인 홍보가 조금 힘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도 부분에서 블로그나 카페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뉴스 영역은요, 아직도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페인데요, 물론 블로그처럼 상위 노출을 하는 마케팅이 뭐 굉장히 인기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노출은 되지 않지만 커뮤니티, 굉장히 큰 카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댓글로 우리 업체를 홍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맘스올릭이라던가 레몬테라스 혹은 지역의 유명한 맘카페라고 불리는 이런 곳에서요, 제가 한의원을 어디 갔는데 좋았어요 라고 한다면요, 저도 좋았어요, 저도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주는 작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요, 물론 내 글이 통합 검색에 상위에 노출되는 마케팅도 있지만 카페 댓글을 통해서 여론을 호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거는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이 네이버 쇼핑 부분도요,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뭐 물론 쉽지는 않지만 스토어팜이라는 네이버의 이제 무료 쇼핑몰이 있는데요, 그 쇼핑몰의 구매 후기라던가 좋아요라던가 뭐 클릭률, 구매율, 방문자 등등을 조작해서 쇼핑에 상위에 노출되는 이런 광고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상위 노출되었을 때 생각보다 이 구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네이버에서 쉽게 작업을 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이미지가 중요한 영역은 당연히 이미지 상위 노출이 되겠고요. 네이버 포스트, 블로그와 좀 비슷한 컨셉이지만 최근에 네이버가 이 포스트 영역들을 대거 상위에 노출시켜주기 때문에 포스트의 상위 노출도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포스트가 네이버 상위 노출만큼 네이버 블로그의 상위 노출만큼 핫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